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부셰흐라드입니다. 이 부셰흐라드는 프라하 가기 직전에 불타바 강가에 있는 프라하 이전의 구도읍이 되는 겁니다. 흐라드라고 하는 것은 성이란 뜻입니다. 체코 쪽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성. 이곳의 그 포인트는 그 드보락이라든가 스메타나 등 체코의 유명 음악가들의 무덤이 있고,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의 교회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유명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드보르작은 그 중학교 음악 시간에 배우던가요? 유모레스크가 있죠. 유모레스크. 이전의 교향곡과는 달리 자유로운 형식으로 유머스럽고 변덕스러운 진행, 그런 의미를 지닌 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메타나는 교향곡 나의 조국으로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성 베드로와 바울의 교회입니다. 유럽의 그 성당들을 보면 탑에 이런 모양들이 있는데, 특히 요 뾰족뾰족 나온 거, 이게 뭐냐? 전부 다 꽃봉오리입니다. 꽃봉오리. 그래서 이 장식들은 다 꽃봉오리다 라는 것이고요. 이 교회는 입장료가 있지만 이 교회는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문이 3개인데 3개 중에 하나, 지금 이렇게 가로 질러서 지붕의 무게를 받치고 있는데 이것을 상방이라고 합니다. 상방 위에 이것은 모자이크 장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모자이크라는 것은 로마 예술의 대표적인 형태죠. 그리고 이 문은 그 바탕의 색깔은 핑크색과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핑크색에는 불을 뿜는 사자의 그림이 들어가 있고, 이 검은색처럼 보이는 이것은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체코의 상징인 사자와 독수리 문양을 문에다 집어넣은 것이죠. 그리고 고딕 양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둥을, 원줄을 이렇게 세우고 그 위는 다시 아치를 쌓는 거죠. 그래야 지붕의 무게를 받는데, 여기 보면 이 기둥에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돌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요걸 갈비뼈다 그래서 리브라고 하는데, 이렇게 리브 양식으로 천정의 무게를 받치고 있는 것들은 다 고딕 양식이고, 이것을 바깥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 사진은 이 부셰흐라드를 사선에서 조감을 한 사진인데, 이것이 베드로와 바울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 부분이 지금 멀어서 사진에서 잘 안 보이는데 하얀 십자가 같은 거 보이세요? 이곳이 공동묘지 슬라비 지역입니다. 이 강의 이름이 불타바 강인데, 또는 독일에서는 몰다우 강이라고 얘기하죠. 이 강은 슈마바 산맥에서 이 체코의 경계선에 해당되는 여기에 슈마바 산맥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서 강이 시작돼 갖고 흐르는데, 이 지역 거의 국경지역에 해당되는, 여기가 가보신 분들이 있죠. 네, 여기가 체스키 크롬노프입니다. 그래서 체스키 크롬노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거기를 흐르는 물이 바로 이게 불타바 강이에요. 그래가지고 위로 올라오죠. 부셰흐라드, 그리고 프라하로 연결되고, 이게 계속 흘러서 나중에 독일 쪽으로 연결되는
엘베 강과 합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볼타바 강과 다뉴브 강을 자꾸 헷갈리는데 뭐 도나우 강이라고도 하고 다뉴브 강이라고도 하죠. 앞에서 슬로바키아 그 성에서 봤던 그 강입니다. 이 다뉴브 강은 독일 남부에서 시작해서 쭉 흘러가지고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거쳐서 여기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카르파티아 산맥, 이게 카르파티아 산맥인데 이 산맥을 거쳐서 남쪽으로 해서 루마니아의 남부를 거쳐서 흑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다뉴브 강에는 흑해까지 왕복하는 유람선이 있어요. 볼타바 강과 다뉴브 강은 서로 다른 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강이 볼타바 강이고, 이 비셰흐라드는 체코의 구도읍이었죠. 이 당시에는 체코와 폴란드의 왕이 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은 그 중에 블라디슬라바 2세의 성이었고, 실제로 이 밑에는 그 공성전에 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밑에 땅 밑에는 상당히 많은 지하 통로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은 이 성곽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뚜렷하게 표시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치 구조인 거죠. 돌출되어서 나와 가지고 벽으로 붙는 적을 공격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의 성들은 다 이렇게 별 모양의 치성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면 노란색들은 제가 표시해 놓은 곳으로 우리가 방문할 지역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 비셰흐라드 성으로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여기 타보르 게이트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이 타보르는 무엇인지 뒷부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면 여기에 아주 오래된 형태의 펌프가 있습니다. 손잡이 보이시죠? 수도꼭지 있고. 그게 요 자리이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비셰흐라드의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 그럼 이제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이곳이 보입니다. 요게 아워 레디 산코브스카라고 하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은 다 그 도시의 수호 성인입니다. 체프르는 이제 예배당 그런 뜻이죠. 이렇게 생겨 있는데 요 사진은 이 위에 요 금박으로 되어 있는 요것을 확대한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자가 발에 칼자루를 쥐고 있고 이쪽은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여행하실 때 가능하면 작지만 그 배율이 좋은 외눈박이 망원경을 팀마다 하나씩 갖고 오시면 자세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에 굴러다니는 게 있으면 팀별로 하나씩은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그 체코 최초의 성당이라고 그래요. 지금 지붕 하나만 씌웠고 내부는 마치 그 동로마 교회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꼭대기에 지붕의 가로와 세로가 길이가 같은
그리크 크로스의 형태라고 있어서 보통 들어가서 내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서서 예배를 보는 그런 곳입니다. 이 지역의 최초의 성당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로툰다 성 마르티나의 성당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쭉 들어가면 이 뒤쪽에는 블럭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벽돌로 성문을 만들었죠. 그 위에다 물론 색깔 있는 석회를 입혀서 이렇게 되지만 블럭으로 만든 문이다. 그래서 블럭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으로 더 오면 여기에 요 사진기 표시가 있는 이곳이 바로 드보르작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요 북은 어디인가 또 스메타나의 무덤도 있겠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성 베드로와 바울의 성당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뒤에 설명할 조각품들이 체코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조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드보락의 흉상이죠. 예, 이것은 성 베드로와 바울 교회의 들어가는 입구 문 3개입니다. 위에는 다 모자이크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문들은 나무 문에 색깔을 입힌 것들입니다. 그런데 유럽 쪽에 그 여행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이 검은색으로 그을린 듯한 이런 모습들의 성당들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드레스덴의 경우에는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드레스덴을 폭격했죠. 그래서 그 네이팜 탄에 그 불에 그슬려서 돌이 검은색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것은 사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퇴적암 중에 여감이 있고 사암이 있고 이암이 있죠. 사암은 그 모래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비가 내리면 빗물이 들어가고 거기에 곰팡이류가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돌이 바짝 마르면 그러면 이끼가 꺼먹게 죽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 가지고 이 돌의 색깔이 검은색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이 들어가는 문 장식도 그렇지만 안의 장식들도 보면 좀 상당히 여성스러운 분위기죠. 그래서 이것은 알폰스 모하풍의 내부 장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옛날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고 교회를 지었다가 다시 그 개축하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알폰스 무화풍의 그런 내부 장식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악마의 기둥이라고 얘기하는데 또는 자르단의 기둥이라고 하는데 이 자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페인 쪽에서는 정원이란 뜻이에요. 정원. 그러니까 교회 정원에 놓여 있는 기둥이다 그런 뜻이겠죠. 이것은 그 사디 공원 그 앞에 교회 앞에 있는 성당 앞에 있는 정원 이름이 사디 정원인데 거기에 있는 3개의 돌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돌기둥은 사자바 강 하구에서 옮겨온 것으로 추정되는 흑 운모 기둥들이 모여 있는 거래요. 아니 거기서 옮겨왔는지 어떻게 알아? 같은 흑운모라 하더라도 그 돌을 이루고 있는 성분의 비율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 돌이 어디에서 온 건지를 추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돌기둥은 고대 슬라브족이 섬기던 신성한 돌기둥의 일부이거나 그 유적이거나 아니면 개축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대성당 부지에 있었던 교회, 그럼 이제 그 당시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대성당이겠죠. 그때 사용하던 기둥인데 개축을 하면서 한쪽 편에 놔둔 옛날에 성당을 지탱하던 돌기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교회는 상당히 내부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교회 입장료를 받아요.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이 조각품들은 아까 그 조각 정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세워진 조각품들 중에 일부입니다. 우선 여기 왼쪽을 보시면 이것은 리부시에라고 하는 공주고 8세기 때 공주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편이 된 프레미슬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두 남녀가 체코의 프레미슬 왕가의 시조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리부스의 공주는 하루는 잠을 자다가 거대한 도시와 미래의 남편을 보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녀는 꿈에서 본 사람을 만났는데 그 당시 농부였다고 하죠. 이 프레미스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8세기부터 14세기까지 체코의 왕조를 이룬 프레미슬 가문이 탄생한 것이라고 해요. 지금 이 조각품은 리부시에 공주가 죽은 다음에 그 프레미슬 발음이 굉장히 어렵네요. 그 공이 왕위에 오르는 꿈을 꾸었는데 불길한 꿈을 꾸었답니다. 한 소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피가 담긴 잔을 건넸다는 거죠. 꿈은 예언으로 판명돼서 곧 이어서 처녀들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아마존 비슷한 걸까요? 그래서 남성들의 불만을 품은 여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이 선포됐는데 그 여자 전사들이 이끄는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들 중에 여자 전사 중에 아름다운 사르카가 있었답니다. 이 여자가 사르카래요. 그래서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그 기사 그티라드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래갖고 그녀들은 이 부대가 아마 우두머리겠죠. 그티라드의 부대가 이제 이 지나가는 길가에 나무에다 이제 지금 나무고 저기 끈이 보이시죠? 그래갖고 이제 묶었답니다. 이 사르카를. 그래서 이제 이 크티라드가 지나가다가 웬 젊은 여자가 울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갖고 이제 이 묶인 줄을 풀고 그리고 그녀의 요청에 따라서 나팔을 불었답니다. 그 늑대와 피리 얘기인가요? 바로 그때 사르카의 친구들이 매복하고 있던 사르카의 친구들이 뛰어나와서 전사들을 공격해서 모두 죽이고 그리고 크티라드 자신도 잔혹한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들은, 처녀전쟁을 일으켰던 이 여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런 소식이 이제 왕에게 전해지자 당연히 왕은 군대를 총동원해서 공격하겠죠. 그래서 이 전쟁은 여성들의 패배로 끝났고, 블라스타의 죽음을 알게 된 사르카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절벽에서 몸을 던져갖고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교활한 전사 사르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처녀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남자들은 위대한 가수 루미르, 이 사람이 가수 르미르라고 합니다. 그 자기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주기를 기대했는데 이 음악가는, 이 싱어는 그 결국 같은 체코인들끼리 남자 여자 나눠서 싸우고 참혹한 죽음을 일으켰던 이런 것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들의, 남성들의 승리를 찬양하기를 거부했다고 하는 거죠. 대신에 그는 체코 공화국의 고대 심장인 이 비셰흐라드, 이 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노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리브시의 공주의 영혼이 드리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로 뭉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랐던. 그래서 이제 마지막 노래를 마친 그 루미르는 자기의 악기를 부수고 비세흐라드를 영원히 떠났다고 합니다. 뭔 얘기인지 참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더 아시겠죠. 나중에 시간 될 때 다시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루미르와 노래라는 제목의 조각품인데 이것은 19세기에 유명한 체코 조각가 요제프 뮤실베크가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해설을 보면 그 예술적 영감과 뮤즈 그리고 진실에 관한 우화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연약한 소녀상, 이것은 노래를 상징하는 거래요. 노래 자체의 화신이다. 그래서 영감과 진심과 진실이 없다면 아무리 큰 승리라도, 즉 남성들의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의미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전해져 내려오던 이 이야기는 체코 민족의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1918년에 건국된 체코슬로바키아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받고 투표권을 가진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알아주길 기다리면 안 되고 싸워서 동등한 인간임을 표현해야 대가를 받는 것 같아요. 대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1997년에 2월 달에 중국을 혼자 갔었는데 그때 이제 대단히 놀랐던 게 뭐냐면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이 버스 차장이 남자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일자리 때문에. 그런데 버스 타고 보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 국공내전 때 고난의 행군을 같이 했던, 그래서 여자들도 같이 총을 들고 싸웠기 때문에 중국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여성의 권리가 남성의 권리와 똑같은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베트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베트남도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민족 해방 전선에서 같이 싸웠죠.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비시헤라드를 들어가는 입구, 그게 타보르 문이죠. 타보르 문. 이것은 타보르에서 프라하로 가는 길을 지키기 위한 문인데 옛날에는 통행세라는 걸 받았지 않습니까? 통행세.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턴파이크라고 하는데 창을 들고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이를 통과하면서 세금을 내야 되는, 통행세를 내야 되는. 그래서 지금도 톨게이트에서 그 통행세를 받는 것이 원래는 턴파이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31년에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로를 추가했다는 이야기고, 나중에 이제 머큐리라는 것이 보일 텐데, 이것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해서 농장 집단화 과정이 나타나죠. 그래갖고 그 파괴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선돌들이 거석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커다란 도로 세우는 거. 큰 선돌. 그걸 이제 이 집단화 과정에서 파괴해서 그 밑부분만 남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 다른 쪽에 있던 거를 이쪽으로 이 문을 지나자마자 보이는데 이쪽으로 옮겨온 거라고 해요. 그래서 2012년 12월 21일 오후 2시에 설치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마야 달력의 세상의 종말이라고 주장하던 그 시점이죠. 마야 달력에서. 그런데 사실은 마야 달력은 그것이 종말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또 돌아가는 거랍니다. 종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펌프와 우물, 그 다음에 그 레오폴드 게이트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 마르티나 성당 요거고요. 그 다음에 산코브스카의 예배당, 성모 예배당이라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독특한 건 꼭대기에 팔각형의 랜턴 모양의 작은 탑이 있고, 그 위에 구리 십자가가 있는 구리돔이 있으며, 거기에 독수리와 홀을 든, 홀이라는 건 이제 옥을 얘기하죠. 옥. 옛날에 그 근정전 같은 경우도 정식 조회를 할 때는 그 대신들이 손에 흰색 그 옥을 들고 있었잖아요. 정일품, 종일품 이렇게 써진 거. 그것을 옥을 홀이라고 하죠. 그리고 십자가를 든 사자가 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고를리스 홀이라고 하는데, 이건 지하에 있는 공간인데 성당의 조각상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그래요. 다시 재건축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의 것들을 모아놓은. 그리고 브릭게이트, 벽돌로 쌓은 출입구. 여기서 이제 이 위에 올라가서 보면 그 프라하 성과 시내 전망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 슬라비는 공동묘지라고 그랬죠. 공동묘지. 그래서 여기에 이런 사람들의 드보르작, 무하, 스메타나의 무덤이 있다. 이것은 드보르작의 흉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베드로와 바울의 교회, 성당, 바실리카. 원래는 로마 십장관 사무실을 가리킨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지붕의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 양옆에 이거 보이세요? 측랑을 만들어서 지붕의 무게를 버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자르단의 기둥,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기를 했는데
내기에서 진 악마가 분노를 해서 기둥을 대성당으로 던졌고 기둥이 지붕을 뚫고서 세 조각이 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전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어디 그 악마의 발톱이 남아있대요. 발톱 자국이. 지금 이것은 또 다른 전망대이고 그 리브스의 목욕탕, 그러니까 리브스의 공주의 목욕탕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것의 유적, 흔적이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그 강변을 통제하는 감시탑이지 않았을까. 강을 오가는 그러한 배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고 이렇게 이름이 붙은 이유는 리브스의 전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아까 보여드렸던 조각상들입니다. 자, 이 성당을 가게 되면 측랑에서 자, 주랑이 있고 주랑을 원기둥을 세워가지고 아치를 올리죠. 그래서 지붕의 무게를 받는데 다시 옆으로 공간을 확대한 이것이 옆 측자를 써서 측랑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날개 달린 악마가 성당 건축에 쓰일 기둥 하나를 날라오는 모습이 그려져 있답니다. 자, 이걸 찾아보세요. 체코 먼저 찾으신 분한테 체코돈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스메타나 그 무덤에서 그 무덤에 악보가 있답니다. 나의 조국 악보. 그래서 1악장이 악보 한 장이겠죠. 2악장이 악보 하나 이렇게. 이 나의 조국이라고 하는 교향곡은 5년에 걸쳐서 작곡한 것이라고 그래요. 특히 베토벤처럼 귀가 잘 안 들렸거나 눈이 멀었거나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도 작곡을 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1악장이 비셰흐라드, 2악장 브리타바, 독일어로는 몰다우, 그리고 3악장은 사르카, 조금 전에 천여전쟁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4악장 보헤미아, 이 지역이 보헤미아 지역이죠. 숲과 초원에서인데 이 공연이 매우 성공적으로 끝났대요. 그래갖고 공연 이후에 다시 5악장과 6악장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타보르라는 게 뭐냐? 앞에 그 타보르 그 문이 있었죠? 타보르는 이것은 이제 그 프라하 천문시계가 있는 구광장에 그 동상이 서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얀이라는 사람입니다. 얀 후스. 그래서 후스파들은 그 얀 후스는 가톨릭이 썩었다.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150년 전인가 이미 종교개혁을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하죠. 이 동상이 그 프라하 천문시계가 있는 구광장에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 후스를 지지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군대가 조직됐는데 이들이 후스파 군대에서 그 군사 중심지로 삼았던 지역이 바로 타보르라고 합니다. 타보르. 그래서 그 이 타보르라고 하는 오악장은 외세에 굴하지 않았던 후스파 전사들의 용맹함과 굳은 신념을 물론 나중에 패배하지만 노래한 것이고 그 다음에 6장은 블라니크라고 하는데 블라니크는 산의 이름이래요. 그 전에 성 바슬라프가 있죠. 그 카를교회 바슬라프의 동상이 있습니다. 성 바슬라프와 그의 기사들이 이 블라니크 산에 잠들어 있는데 이들이 이제 깨어나서
조국을 구한다는 전설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 6장에서는 1장 비시에흐라드 이 주제와 결합해서 체코 민족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요게 프라하의 요게 까를교죠. 까를교. 그리고 여기에 화약의 탑이 있습니다. 화약이 폭발해가지고 검게 그을렸다고 하는데 다리 건너서 왼쪽에 이것이 바로 스메타나 박물관입니다. 이게 카를교고 그리고 요 뒤에 천문대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프라하를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올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